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도 말이 많고 이제 1학기 내신 성적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일단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정도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에 보면 100일이면 이제 100일쯤에 어쩌네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시가 좀 늘어났다고 하고, 수능 최저를 보는 전형도 좀 생기다 보니, 이거 수능, 이게 뜨거운 감자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교육기관의 수장들 분께서, 야, 수능 100일 전에는 니네가 이런 걸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칼럼 비슷하게 발표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종로, 그 다음에 중앙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UA 이 대빵들이 100일 정도 나갔으면 이런 걸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길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다 그나물의 금화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제 맘대로 또 그 중에서 이 정도는 조금 더 챙기면 좋겠다라고 살을 좀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는 이야기. 뻔한 얘기라고 하는 게 식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매년 새로운 고3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투루 보지 마시고,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빵은 누구냐면 대성입니다. 대성 말매가 아시죠? 그 인강노후계에 크게 유명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이영덕 수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맞춤식 수능 공부를 해라. 이거 첫 줄에 적어놨는데 저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중치 높은 과목부터 공략을 해라.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건 국어가 조금 가중치가 있죠. 이과는 수학의 비중치 좀 높긴 합니다만, 과연 그 한 5% 정도의 가중치 때문에 5%만큼 수업이나 5%만큼의 공부를 더 하는 게 조절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과는 또는 이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과목을 잘 보면 좋겠죠. 좀 더 신경 쓰라는 의미 같습니다. 출제 경향과 난이도 분석, 요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수능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6월, 9월 목표, 6월보다는 저는 요걸 좀 봐야 되죠. 왜? 6월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난이도,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BS 강의, 저는 개인적으로 EBS 교재를 이렇게 싹 추천하거나 극찬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연기가 된다고 하니 10%가 연계가 되든 20%가 연계가 되든 줄어서 50%가 되든 봐야 되는 책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능 준비에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만, 굳이 교재를 고른다고 치면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다양한 문제풀이와 오답 노트 패스입니다. 자, 점수대별 학습 전략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자, 상위권 고난도 문제 적응 훈련. 요거는 조금 설명을 더 보태 보자면, 문이과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과는 한 3, 4년 전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진짜 난이도가 헬입니다. 헬.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그런데 올해는 이과생 기준으로는 극악 킬러 문제는 조금 줄어든 맛이 있고, 반면 공통 해당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이제 출제 경향을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퉁 쳐서 좀 까다로운 문제, 즉 1, 2등급을 가르는 그런 킬러 문제를 좀 신경 써라. 당연히 상위권이니까 등급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중위권은 컨셉이 뭐냐? 아는 문제와 틀린 문제가 키워드가 되겠지만, 야,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권은 어떻게 되느냐? 없지요. 왜 없냐? 하위권은 무슨 전략 따위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권은 제발 그냥 공부를 해라. 놀지 말고 공부만 하면 뭐든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권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영역별로 뭐라도 쭉 나와 있는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가 선택 과목이 생겼다라고 해서 난이도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실은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영역별 이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꾸면 안 되니까. 100일 남았는데 뭘 바꿉니까?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리고 수학은 6월 모평이 작년 수능보다 살짝 어려웠다는 평이 있는데, 9월 모평을 봐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성에는 이런 스토리로
글을 좀 올리셨습니다. 뭐 킬러 문항, 뭐 변별력 높은 과목, 모평, 난이도까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이제 과목별, 성적별 디테일한 피드백을 좀 줬다. 종로 하늘교육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무슨 자료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 자료가 좀 활용이 많이 됐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과 출신인지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재수생과 반수생이 올해 증가한다. 올해 반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합니다. 뭐 약대, 정시, 학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냐, 에이 노느니 수능이나 한 번 더 볼까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2005년 이래 10몇 년 만에 인원수는 아닙니다만 비율이 거의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 재수나 반수나 퉁치면 똑같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예년 자료를 좀 살펴보면 올 재수보다는 반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왜? 작년에 뭔가 살짝 핀트가 어긋나서 살짝 아쉬워서 이걸로는 내가 양이 안 차니 학교에 저걸 두고 한 판 더 트라이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6월 모평 대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고3 기준입니다. 고3 기준. 고3 기준으로 성적이 조금씩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6월 모평을 좀 봤는데 괜찮게 봤다 이거야. 7월 모의고사도 봤는데 등급이 괜찮았는데 수능 보면은 반수생, 재수생이 치여서 특히나 여기 T가 많이 나는 거 이과죠. 이과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이 거의 10점 가까이 하락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과 최상위권 반수생, 재수생들의 위에 꽂혔다라는 얘기겠죠.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있어 보입니다만 최소 30% 이상 학습량을 플러스해야 된다. 이제 내신도 끝났으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은 100일 동안 빡시 공부 좀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멘트였습니다. 선택 과목 100일 남았는데 바꾸는 거 별로죠. 탐구 과목에 전략적으로 집중해라. 요거 저 굉장히 찬성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수영 주요 과목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과학학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그 사회학원을 다녔다는 친구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어, 영어, 수학은 10년을 공부해도 100점이 잘 안 나오는 과목인 반면에 탐구는 100일 정도만 집중해도 티가 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최저 같은 걸 맞출 때 국영수보다는 탐구 과목을 좀 주력을 해보는 것도 이 단기 플랜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보다는 공통 과목에 집중해라. 이거 이제 국어랑 수학에 관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통합형 수능이다 보니까 변별력 또는 이거를 공통 문제에서 조금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연계교육 감소에도 영어는 EBS 교재 학습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0%가 반영되든 80%가 반영되는 연계가 된다면 봐야죠. 책 2권밖에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외에 이만기 수장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이제 국어 강사를 한참 날리셨던 분이죠. 이분은 좀 깔끔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10개명 비슷하게 10줄로 딱 압축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한다. 그쵸. 코로나 때문에 뭐가 많이 바뀌었죠. 뭐 서울대 최저 기준도 바뀌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특수도 또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안감 유발 이야기 외면한다. 아무래도 이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이다 보니 수치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컨디션 조절 이런 멘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멘트는 귀를 닫아라. 남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해라. 구체적인 학습 계획서를 작성해라. 매년 출제되는 내용은 틀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좀 더 충실하고 끝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해라. 이런 식의 멘트들을 좀 던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을 철저히 학습하라.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죠. 슬슬. 과요금 금을 긍정적 마인드. 앞에 내용보다 좀 겹치고 있고 이것도 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영양의 균형을 맞추자.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 되면 요즘에 올해 날씨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 에어컨 있는 환경에서 공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매년 이맘때쯤 되면 그
체력 안배를 좀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봐왔습니다. 미리미리 다이어트 따위를 걱정하지 마시고 잘 먹고 100일 후에 뭐 살을 빼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잘 먹고 영양 복절 하셔야 됩니다. 수능 준비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라는 얘기고, 흔들릴 때마다 목표 대학 및 학과를 떠올려라. 요거쯤에는 그 수시도 6장이나 있고 정시도 3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과 같은 경우 또 기수로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 학과랑 목표 대학이 칠판 앞에 잔뜩 붙어 있을 것 같긴 한데 10개 중에 한 대라도 스캔을 하면서 좀 각오를 다잡아 봐라, 이런 멘트로 들립니다. 자, 대성, 종로, 유의 이 대빵들이 야, 올해 수능 100일 남았는데 이런 거에 신경 써라 라고 해서 몇 마디 알린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제 그래도 이것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제 맘대로 몇 마디 더 살을 붙여보자면 이런 거죠. 건강관리 앱시자. 저는 공부만큼이나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지만 수능 3일 전에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십수년 동안 노력했던 물거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체력 안배에 신경 쓴다라는 건 실은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미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판 스퍼트. 자, 6월 모평이나 7월 모의고사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물리나 화학 같은 탐구 같은 경우는 보면 한두 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능 때는 거의 대부분 만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 나올 만큼 최상위권의 1, 2등급 컷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정도는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획표. 자, 계획표라는 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까놓고 얘기해서 100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원하는 점수 맞을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만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 정리보다 문제풀이죠. 그러니까 100일 남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무슨 참고서 가지고 요점 풀이를 하거나 이런 이따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무조건 실전이다. 매 시기마다 필요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 연습. 내가 100분 안에 30분 안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를 얼마만큼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늘 체크를 합니다. 뭐 마찬가지죠. 요즘에 올림픽 시즌인데 죽어라고 연습만 하고 대련을 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논리겠죠. 그러니까 조금 완성이 덜 되었다 손 치더라도 실전 연습에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100일 동안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등급을 막 2등급, 3등급을 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택 과목, 즉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100일 동안만 제대로 집중을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를 위해 한 과목이나 전략 과목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다면 막판 100일은 사탐이나 탐구 중에 한두 과목 정도를 파보는 것도, 우리 흔한 말로 조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뻔하지만 뻔하지 않는다라는 식상한 제목으로 몇 마디 해봤습니다만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남았는데 뭔가 힘들고 아쉽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